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타쿠도 공부를 해야 한다. 여러분의 오타쿠 1타 강사, 은퇴한 오타쿠 투머치 토코 고요한 남자 고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오늘은 뭐 전체적인 스토리 같은 거는 일단 빼놓고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도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무리 그래도 짤막하게 강철의 연금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강철의 연금술사 2001년 소년 강강에서 연재된 작품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재돼서 총 27권으로 완결이 되었죠. 작가는 아라카와 히로무.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이죠. 이 강철의 연금술사 말고도 최근에는 뭐 은수저라던가 아르슬란 전기 이런 작품들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이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는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강철의 연금술사의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방영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방영되자마자 좀 불법적인 루트, 어둠의 루트로 이게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굉장히 많은 해적판들이 나왔어요. 사실 두 개밖에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하이북스에서 나왔던 해적판이 기억이 남네요. 이 해적판이라는 거 뭐냐, 일단 만화책 같은 걸 들여올 때 정식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들여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몰래 베껴다가 찍어내는 거야. 어디서 이런 해적판들을 찍어내는 출판사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얼른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하고 생각한 학산문화사가 2004년 정식으로 강철의 연금술사를 수입해왔습니다. 그리고 학산문화사의 잡지, 만화 잡지 부킹에서 연재가 시작되었죠. 그때 부킹에서 연재를 시작하면서 되게 아라카 히로무 작가의 단편 같은 것도 먼저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킹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만화를 갖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 자취방에는 없네요. 하지만 또 하나 부킹이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한국판을 산 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표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강철의 연금술사 표지가 다르죠? 이거는 한국판 발매를 기념해서 부킹을 산 분들에게만 주는 표지였어요. 1에서 6권까지가 동시에 발매됐기 때문에 매 부킹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표지를 넣어서 6개를 줬습니다. 원래 표지는 이렇죠. 이게 원래 강철의 연금술사 1권 표지고, 이게 부킹에서 나온 특별판 표지를 씌운 강철의 연금술사 1권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일본판이에요. 이건 한국판. 사이즈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판과 일본판 만화책은 보통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냥 제 자랑이었고요. 강철의 연금술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강철의 연금술사 어떤 내용이냐? 아무리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강철의 연금술사는 아메스트리스라는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메스트리스에는 두 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형 에드워드 엘릭, 그 두 번째 동생 알폰스 엘릭, 이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뛰어난 연금술사였는데 집을 나가버렸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열심히 이 두 형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두 형제는 아버지가 뛰어난 연금술사여서 그런지 연금술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를 살리자. 우리가 연금술로 엄마를 되살려내자 라고 생각한 형제는 그때부터 더욱더 연금술 공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인간을 되살리는 연금술, 이걸 인체연성. 이 인체연성은 연금술사에게 있어서 금기된 몇 가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금기되었을까요?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건 자기들이 못해서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우리는 엄마를 살려내자. 하고 인체연성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 그렇게 해서 형은 왼다리를 잃고 동생은 몸 전체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난 형은 동생이 사라진 걸 깨닫고 자신의 오른팔을 희생해서 동생의 영혼을 갑옷에 정착시킵니다. 그렇게 몸과 팔, 다리를 잃은 형제, 이 형제는 몇 년 후 이제 자신들의 몸을 되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가 시작하게 된 스토리인데요. 오늘은 그 스토리나 등장인물 이런 거 말고 연금술, 이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연금술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금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금술이란 무엇인가? 연금술은 기원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헬레니즘 시대에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슬람에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오게 됩니다. 이 연금술 무엇이냐? 그러니까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전환하는 뭔가 주술적인 성격을 띤 그런 학문인데요. 이 연금술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바꾼다. 즉 금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구리가 있어요. 구리. 이 구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보다는 구리가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 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구리에 이런저런 짓을 합니다. 이런저런 막 가열해봤다가 뭘 발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바꿔서 계속 실험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구리가 금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험들을 계속 했던 이유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리가 황동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리가 황동으로 변하는 걸 보고 아, 노랗게 되고 있다. 서서히 금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조금만 더 하면 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술에 매달린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 세계에 있는 진짜 연금술이고요. 그렇다면 강철의 연금술사 속에 있는 연금술이란 대체 무엇일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재로 갖고 온 책은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 퍼펙트 가이드북 2인데요. 이 강철의 연금술사 퍼펙트 가이드북 2에는 강철의 연금술사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들이 그나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 안에서 연금술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부터 일단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에드워드 엘리 같은 경우는 연성진을 그리지 않고 손뼉을 쳐서 연성을 하는데요. 그거는 좀 특별 케이스고 보통의 연금술사들은 연성진을 이렇게 그려요. 연성진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성진을 그린 다음에 이 중간에 연성할 물건의 원료를 넣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뭐 어떤 나이프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 연성진 중간에 쇠파이프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술사가 연성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와요. 치치치치 하면서 다음 순간에 이 쇠파이프가 나이프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연금술이 가능하게 됐느냐? 그럼 일단 연금술의 역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 속 주인공이 살고 있는 나라 아메스트리스. 이 아메스트리스에는 원래 고대부터 연금술이라는 기술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스트리스에 있던 연금술은 굉장히 원시적이었어요. 원시적인 연금술을 갖고 있었고 이 연금술은 좀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픽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학문적인 연구였다. 그런데 이 학문적이었던 연금술이 지금의 연금술로 바꾸게 된 건 350년 전 동쪽의 현자라는 사람이 찾아온 이후부터입니다. 이 동쪽의 현자가 찾아와서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에 대한 기술을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연금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메스트리스에서는 연금술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어요. 국가연금술사라는 제도도 이용하고 있고요. 주인공의 에드워드 엘릭도 바로 이 국가연금술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메스트리스에서 연금술이 생기게 된 연금술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금술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파보도록 할까요? 연금술은 일단 쉽게 얘기해서 물질을 변화시켜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것. 물질을 변화시켜서 다른 물질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쇠파이프를 나이프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원래 있던 물질을 변화시켜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금술 완전히 만능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면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연금술에는 중요한 법칙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등가교환의 법칙. 등가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등가교환은 무엇일까요? 일단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신 분, 2003년작을 보신 분들은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애니메이션에서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동등한 대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등가교환의 법칙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동등한 대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등가교환. 여기에 이어서 하나 더. 연금술의 법칙. 원재료. 아까 말했던 쇠파이프, 이게 원재료겠죠? 원재료와 연성 후의 물질의 질량이 같아야 한다. 원재료와 연성 후의 물질의 질량이 같아야 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위에 말했던 등가교환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칙. 자연섭리의 법칙이다. 자연섭리의 법칙이란 건 무엇이냐? 원래 있었던 원재료와 같은 성질의 것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쇠파이프가 있어야 같은 쇠를 이용한 나이프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물에서 나이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물에선 나이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과 나이프 완전히 다른 성질이기 때문이죠. 이 물은 H2O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죠.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철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성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물을 나이프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종종 만화에서 에드워드 엘릭이 땅바닥에 연성을 해서 창이나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땅 속에는 철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철분들을 모아서 연성한 다음에 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자연섭리의 법칙이다. 그럼 여기서 정리. 연금술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첫 번째, 등가교환의 법칙.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자연 섭리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연금술이 마냥 만능은 아니란 얘기죠. 연금술이 만능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건에서 주인공 에드워드의 동생인 알폰스의 갑옷이 부서진 적이 있었죠. 알폰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폰스죠. 알폰스의 갑옷이 부서졌었어요. 알폰스의 부서진 갑옷을 에드워드 엘릭이 다시 연성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부서진 갑옷의 조각들입니다. 왜 부서진 갑옷의 조각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등가 교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선 동등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원재료와 동등한 질량을 가진 것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갑옷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내려면 원래 있었던 알폰스의 갑옷 조각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조각들을 모아서 만들어야만 원래대로 알을 연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설명이 아주 쉽게 이해되셨겠죠? 자, 그 다음 연금술의 연성 과정. 연금술의 연성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이해. 두 번째, 분해. 그리고 세 번째, 재구축입니다. 이해, 분해, 재구축.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금술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연성을 하려는 어떤 물건의 원재료에 대해서 그 원재료의 구성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연금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해 과정에서 원재료의 구성과 특성을 이해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게 분해. 분해는 뭐냐? 말 그대로 분해하는 거예요. 자, 원래 있었던 원재료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해 과정에서 이걸 두 조각이든 네 조각이든 분해내는 거예요. 왜냐? 세 번째 단계 재구축으로 가기 위해서죠. 네 개로 분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재구축 과정에서 분해된 네 개의 조각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고요. 어찌 됐든 원래 있었던 이 네모 모양과는 다르게 재구축되는 겁니다. 이게 연성의 세 가지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원작에 나왔던 기술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원작 만화에는 불꽃의 연금술사라고 불리는 로이 머스탱 대령이 있습니다. 로이 머스탱은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면 이제 불꽃이 팍 하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머스탱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가?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과정, 이해, 분해, 재구축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이 머스탱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요. 이산화탄소는 CO2죠. CO2.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습니다. 머스탱은 알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 탄소와 O2,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이산화탄소다. 이걸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연성을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CO2를 분해합니다. 탄소는 놔두고 산소만 갖고 로이 머스탱은 산소만 쓸 거예요. 자, 이제 재구축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격할 적이 여기 있어. 이 주위에 있던 CO2들을 전부 연성한 거예요. 이 연성에서 C는 떼내고 O2만 놔둡니다. 그러면 대상의 주위에 산소가 가득하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찰을 일으켜서 불꽃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꽃은 어떻게 일으키냐? 바로 머스탱이 끼고 있는 장갑이에요. 머스탱이 끼고 있는 장갑은 손가락을 튕기는 마찰을 주면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특수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머스탱은 이제 손에서부터 적한테 가는 길로 조금씩 O2를 모두 연성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가락을 한번 탁 튕겨주면 불꽃이 이 길을 타고 가서 적이 있는 곳에서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 분해, 재구축 세 가지 과정을 이용한 로이 머스탱 대령의 불꽃 일으키기 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성진.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공의 에드워드는 손바닥을 부딪혀서 연성을 하지만
다른 연금술사들은 연성진을 이용해서 연성을 해요. 연성을 하기 위해선 연성진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연성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연성진의 기본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구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축식은 사람마다 모두 모양이 달라요. 제각기 자기가 이해한 대로 구축식을 만드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스탠다드하게 예를 들어서 할 거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보죠. 자, 이런 식의 연성진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주위에 막 문자들이 막 써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연성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연성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일단 이게 연성진의 기본입니다. 원은 연성진의 기본이다. 원에는 일단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 그리고 이 원은 순환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환. 그러니까 이 중심을 향해서 힘이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환하던 힘이 이제 중심을 향해서 상승합니다. 이 힘으로 연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흐르고 있는 힘을 중심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원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 거 이거 구축식. 구축식은 대체 무엇이냐? 이 구축식이라는 건 연성에 필요한 과정과 물질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연성에 필요한 과정과 물질 구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이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우리가 수학이나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방정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건을 연성할 때는 그 물건에 맞는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축식 그리고 이 원, 이 모든 게 합쳐진 연성진이 바로 그 방정식입니다. 이제 완성된 방정식 안에 우리가 만들 재료를 넣을 거예요. 이번에도 한번 쇠파이프를 넣어보도록 하죠. 쇠파이프를 넣었습니다. 자, 쇠파이프를 넣고 우리는 나이프를 만들 거야. 그럼 이제 이 연성진 안에 산염을 불어넣어요. 야! 만화에서 보면은 보통 양손바닥으로 이 연성진을 이렇게 탁 하고 치죠. 그러면 이제 연금술사의 산염이 연성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성진의 힘이 발동되면서 연성이 시작되죠. 이 중앙에 있던 쇠파이프가 징징징 나이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연성진을 그린 거 가지고 어떻게 그냥 연성이 되냐? 산염을 불어넣는다? 그럼 산염이란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력, 만화 이런 걸까요?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아메스트리스 사람들은 연성을 할 때 지각 에너지라는 걸 써요. 지각 에너지.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속에는 마그마 같은 지각 에너지가 있겠죠. 이 에너지는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술사는 이제 여기 땅 위에서 연성진을 그려내요. 연성진을 그린 다음에 이 원이 있죠. 이 원은 제가 아까 순환이라 그랬죠. 이 밑에 있는 에너지도 순환하고 있고요. 이 원을 통해서 이 원과 구축식을 통해서 이 순환하고 있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끌어올려진 에너지가 중앙으로 모이게 되고 그때 그 힘으로 연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각 에너지가 있고 그 힘을 끌어올려서 연성을 할 때 에너지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지각 에너지를 뭐 끌어올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지상, 대지와 지각 에너지 사이에 하나의 힘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동쪽의 현자가 깔아놓은 현자의 돌입니다. 현자의 돌이 무엇이냐? 작품 속에서 현자의 돌은 전설 속에서 나오는 연금술 증폭기예요. 이 연금술 증폭기인 현자의 돌을 이용하면
연금술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연금술사들도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칙들, 뭐 등가교환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연성도 가능하게 되는 전설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현자의 돌이 바로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과 알폰스 엘릭이 자신들의 몸을 되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물건이죠. 이 현자의 돌이 여기 깔려 있기 때문에 지각 에너지를 사실상 쓰지 않고 이 깔려있는 현자의 돌의 힘을 이용해서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사들은 연금술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입니다. 이 강철의 연금술사에는 방금 설명한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 말고 또 하나의 연금술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메스트리스 동쪽에 위치한 싱이라는 나라의 연단술입니다. 연단술, 연금술과는 한 글자 차이인데 이 연단술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요? 연단술이라는 건 사실 연금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싱이라는 나라에서는 의료용으로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발전된 연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싱에도 원래부터 연단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아까 아메스트리스에도 원래 연금술이라는 그런 원시적인 학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싱에 있던 연단술도 원래는 되게 전설 속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싱에 서쪽에 현자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서쪽의 현자는 싱에 찾아와 연금술을 알려줬어요. 이제 그 연금술을 받아들인 싱은 자신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의료용 기술과 서쪽의 현자가 알려준 연금술을 접목시켜 의료용으로 특화된 연단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 연단술은 어떻게 쓰는 거냐? 뭐 연성진을 그리거나 이런 거는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과 거의 같아요.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메스트리스의 연금술은 아까 바닥에 깔려있는 현자의 돌의 힘을 이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싱의 연단술은 흐름이라는 힘을 이용합니다. 이 싱의 사람들은 어떤 세계 대지나 사람, 물건, 그 모든 것에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자들만이 연단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은 이 세계 곳곳에 있는,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흐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연성진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싱에는 아메스트리스와는 다른 독특한 연성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격 연성입니다. 이 싱의 사람들은 흐름을 느끼고 그 흐름의 힘을 이용하여 연금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이 흐름만 잡아낼 수 있다면 원격으로 연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격 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연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점은 이 A 지점이에요. 우리가 연성을 하려는 곳은 이 B 지점이고요. A 지점에서 연성진을 그립니다. 그리고 B 지점까지의 흐름을 느껴요. 그리고 이 떨어진 B 지점에 자신이 그려놓은 연성진이 발동할 수 있도록 비슷한 모양의 표창을 이렇게 착착착 던져줍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별 모양이 있죠. 별 모양. 그럼 여기 꼭지점이 5개 있는데요. 이 꼭지점 5개와 똑같은 곳에 표창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성진에 손을 얹고 흐름을 느끼고 사념을 불어넣으면 이 멀리 떨어진 B에서 연성진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싱의 원격 연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철의 연금술사 속에 나온 연금술 그리고 싱의 연단술, 이렇게 두 가지 연금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설명하고 있는 저 자체가 예체능 계열이라 그런지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만화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연금술이라는 게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설정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강철의 연금술사의 원작자 아라카와 히로무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연금술 외에도 자잘한 설정들이 모두 이 강철의 연금술사 퍼펙트 가이드북이라는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권마다 알려주고 있는 설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담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강철의 연금술사 이어서 국가편 아메스트리스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겨났고 아메스트리스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메스트리스란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